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계 단원의 확률 분포 단원에서도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중학교 통계 개념을 복습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리 드린 1차 시 학습지를 꺼내보세요. 통계 선생님이 1차 시 학습지, 2차 시 학습지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위에 1차 시라고 쓰여 있는 1차 시 학습지를 꺼내 보도록 하세요. 자, 맨 앞에 보면요. 선생님이 중학교 통계 개념 복습이라고 맨 앞에 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빈칸을 채워 보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빈칸을 스스로 채워보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갖도록 할게요. 자신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공부를 복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3분 동안 선생님이 집중을 도와주는 BGM을 깔아드릴 테니까요.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고 중학교 때 배운 통계 개념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 작성하셨나요? 어떠신가요? 다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답을 한번 쭉 적어 볼게요.
그래서 자신의 답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자, 자료 전체의 특징, 특히 자료가 분포한 중심의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값은 크게 우리가 중학교 때 세 가지로 배웠어요. 자,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뭐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평균이죠. 자, 그 다음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 뭐라고 한다? 중앙값.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렇죠. 최빈값.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삼포도. 우리가 중학교 때 대표값과 삼포도라는 단원으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분산. 그리고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 루트 분사값. 이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삼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한번 직접 예를 통해서 한번 계산할 수 있는 예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농구부에 소속된 진서와 우영이가 최근 10번의 농구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자, 1번에서 진서와 우영이가 얻은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 이 별량들을 다 합한 이 별량들의 합을 총합으로 나눠주면 된다. 우리 평균은 너무 잘 구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 총합을 다 더해서 8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평균은 선생님이 계산 과정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평균은 너무 쉬우니까 8이 되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별량들을 다 더해가지고 8로 나눠주면은 평균은 마찬가지로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자 진서와 우영이가 얻은 점수에 자 편차와 그 편차의 총합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자 편차라는 거는 뭐냐면요. 편차는 자 우리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진서가 위에 있는 별량이 5잖아요. 그리고 평균이 8이잖아요. 그럼 5에서 8을 빼는 거예요. 그럼 편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진서의 그 별량이 10이고 그럼 평균이 8이니까 10에서 8을 빼면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0, 2, 1, 마이너스 2, 0,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영이는 별량이 7이고 평균이 8이니까 7에서 8을 빼면 그쵸 마이너스 1, 0, 0, 1, 1, 0, 0, 마이너스 1, 0,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다 합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만나면 0이 되고 0, 0이 돼서 편차의 총합은 0. 밑에 것도 마이너스 1하고 1 만나면 0이 되고 1하고 마이너스 1 만나면 0이 돼서 편차의 총합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편차의 총합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도 항상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표를 보고 마지막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분산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우선 진서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진서의 분산을 계산을 하려면 편차를 먼저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편차를 구했으니까 그 각각을 제곱한 값을 더해주면
더하고 그 다음에 총 별량의 개수가 10개니까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36 해서 3.6이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거를 뭐 한다? 이 값의 분산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어서 루트 3.6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우영이 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영이의 분산은 자, 편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총 별량의 개수가 10개니까 나눠주면 0.4가 되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0.4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평균을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여기에서 잘 보면은 진서의 표준 편차는 3.6이고 우영이의 표준 편차는 0.4잖아요. 우영이의 표준 편차가 더 작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영이가 얻은 점수가 진서가 얻은 점수보다 더 평균 주위에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료들이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자료들이 평균에 더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분산이 더 작고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흩어져 있을수록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중학교 복습을 여기서 마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시 학습지 2페이지를 펴시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자, 84페이지, 그쵸? 84페이지를 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요게 이제 바로 개념들이 이렇게 막 주어져요. 확률 변수가 뭐고 이산 확률 변수가 뭐고 확률 분포가 뭐다라고 막 이제 정의들이 내려지는데 사실 이거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예시를 가지고서 선생님이랑 한번 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1차 시 학습지 2페이지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선생님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개념 확인을 위한 예시라고 표를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채워보면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앞면을 h, 자, 뒷면을 t라고 할 때 자, 표본 공간 S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자, 모두 다 앞면이 나오던가 하나는 앞면, 뒷면이 나오던가 뒷면, 앞면이 나오던가 모두 뒷면이 나오던가 요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x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x라는 거는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h의 경우에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이죠? 그쵸, 2번이죠. 그 다음에 얘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1번이죠. 얘는 1번이죠. 얘는 앞면이 안 나왔으니까 0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x가 각각 가질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x에서 나온 값들은 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0부터 해볼까요? x가 0이라는 거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4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확률 가지수는 1가지니까 확률은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 x가 1이 나올 확률은
자, 전체 4가지 경우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1인 가지수는 1가지, 2가지죠. 따라서 확률은 4분의 2가 되고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2인 경우, 자, 이 경우도 4가지 중에 1가지밖에 없으니까 x 가질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함수처럼 이제 대응 관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타내시면 되냐면 전체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이 표본 공간이 대응하는 x값, 그 다음에 이 x가 대응하는 확률.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지금 h, h, ht, th, tt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x값은 0, 1, 2 세 가지가 나왔고, 이에 대응하는 확률도 4분의 1,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대응 관계를 표시를 해보면, 자, h는 2로 대응되고, ht는, 그러니까 x라는 건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이렇게 대응되고, tt는 0으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이제 0은 확률이 4분의 1이고, 1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2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요 관계가, 대응 관계가 오늘의 개념 확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요 표는 선생님이 그래요.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를 표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x와 이제 확률만 나타낼 건데 우선 선생님이 쓰는 거 먼저 쓰고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확률을 나타내는데 여기 x는 x라고 나타내고요. x에 들어가는 값이 0, 1, 2가 되고 그래서 그때의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때의 확률의 총 합계는 1이죠.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자, 이제 개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개념에 대해서. 자, 먼저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개념을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분포,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률의 성질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자, 이 5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교과서의 개념을 볼게요. 자, 교과서 84페이지에 보면요. 자, 무슨 말이냐? 한번 우선 읽어보고 나서 한번 다시 아까 그 필기하는 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우선은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를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함수 X를 확률 변수라 한대요. 자, 우선 들어만 보세요. 두 번째, 이산확률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확률 변수 x를 이산확률 변수라 한다. 그리고 그 이산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이 x가 가지는 값 x가 가지는 값 xi가 i와 x가 xi를 가질 확률 pi의 대응 관계 요 표시를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하고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직 조금 헷갈리시죠? 자, 선생님이랑 아까 그 학습지로 한 번만 더 넘어갈게요. 학습지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같이 방금 작성했던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우리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함수라고 부르죠. 자, 표본 공간이 정의역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이 공역인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원래 확률 변수라는 거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인데 이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 함수가 변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확률 변수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시에서 보면은 우리가 표본 공간 S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X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값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에서 X로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겠다?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함수라는 거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름을 확률 변수라고 지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 이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죠? 우리가 이산가족 할 때 이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즉 떨어져 있다. 자, 여기서 떨어져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 변수 x는 0, 1, 2, 3개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1, 2 차례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선생님이 확률 변수에서의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촘촘한 이 실수 전체에서 0, 1, 2는 하나씩 떨어져 있는 값들이죠. 즉, 공역은 실수인데 0, 1, 2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확률 변수 x, 우리 위에서 방금 했었죠. 대응하는 거. 표본 공간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대응하는 대응 관계.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확률 변수를 보통은 x, y, z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값이 유한계 이거나 또는 자연수 같이 셀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셀 수 없는 거야. 계속 연속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산 확률 변수는 이제 유한계, 셀 수 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분포. 자, 요거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자, 확률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요. 확률 분포라는 거는 우선은 기호를 선생님이 써볼게요. 확률을 말하는 거야. 확률을. 어떤 확률이냐면 확률 변수가 xi 각각 가지는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값들이 가지는 확률을 pi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i는 1부터 2부터 n까지 이렇게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해요. 기호로. 잠깐만요. 정리를 하셨죠? 자,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변수 xi와 그 다음에 이 xi를 가질 확률 pi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위에 예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아까 주어진 확률 변수가 가지는 확률들을 대응을 시켰었죠. 이렇게 대응을 시켰었잖아요. 자, 이 확률 변수 x가 각각 가진 xi에 대응하는 pi.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 분포라고 부르겠다. 즉, 봐봐요. 아까의 그 xi와 그거를 가지는 확률의 대응 관계. 그러니까 확률 분포도 하나의 함수인 거야.
아까 확률 변수처럼. 그러면은 확률 질량함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벌써 써버렸는데 요거 아까 이 대응 관계로 표시한 이 함수 요거를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함수 자체 이 기호예요. 요거를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률의 성질은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 xi에 각각 대응하는 확률의 성질은 첫 번째, 우리 앞에서 확률은 반드시 0하고 1 사이에서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확률 배울 때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들 뭐 P1 예를 들어 n까지 있다라고 하면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확률들의 합은 항상 1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의 표로 아까 나타내 봤는데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한 거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표를 보고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 확률 분포 표라고 우리가 나타내고 이 확률 분포표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이산 확률 변수의 뭐 분산 표준 편차 값들을 구할 때 이제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이제 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산 확률 변수 0, 1, 2를 쓰고 그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들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변수를 셀 수 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 S에서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S에서 X로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X는 뭐 여기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지만 뭐 뒷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에서 확률로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확률 분포,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그래프로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는 8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86페이지 예제 1번. 자, 요거는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화면만 보세요. 화면만 보시고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교과서 문제 풀 시간은 드릴 테니까 자, 문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꺼낸 흰 공의 개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확률 분포를 이제 표로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뭐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할 건데 자, 확률 분포라는 건 뭐라고 했죠?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 그 대응 관계,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나타내라고 하는 거는 자, 먼저 확률 변수를 구하고 그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각각의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계산해서 각각을 표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선은 지금 꺼낸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x값이 뭐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현재 흰 공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내가 두 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다 흰 공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는 구했어요. 그럼 그 각각의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은 x가 0일 때, 자, 기호로 이렇게 써요. x가 0일 때의 확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왔어. 내가 두 개를 뽑았는데. 자, 그럼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건 이제 앞에서 배운 확률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총 개수가 5개인데 내가 5개에서 2개를 선정한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와야 돼. 그럼 나머지 검은 공에서 2개를 선택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어차피 밑에 있는 2는 똑같으니까 3 곱하기 2.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10분의 3. 자, 그 다음 흰 공이 하나 나왔어. 자, 내가 2개를 뽑았는데 흰 공이 하나 나왔어. 그럼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에서 2개를 선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흰 공 2개에서 하나를 뽑고 나머지 하나는 검은 공에서 하나를 뽑아야겠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분모는 10이 되고 2 곱하기 3이니까 10분의 6 해서 약분을 하시면 5분의 3. 자, 그 다음 2개가 나왔어. 그러면 자, 전체 5개에서 2개를 선정하는데 자, 2개가 다 흰 공이려면은 2개 다 흰 공에서 2개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0분의 1.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표를 채워주면은 x가 0일 때의 확률은 10분의 3. x가 1일 때의 확률은 5분의 3. 10분의 1. 자, 이 확률들이 잘 계산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구한 확률들의 합이 과연 1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반드시 확률의 성질 때문에 반드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더하면은 다 1이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확률 변수가 뭔지, 이산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분포가 뭔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거를 확률 분포를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2번. 자, 흰 공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흰 공이 1개 이상 나온다라는 거는 기호로 쓰면요. x가 확률 변수가 1 이상일 확률. 그럼 여기서는 x가 1일 때 이산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나올 수 있는 건 1, 2죠. 따라서 x가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라는 거야. 그럼 1일 때의 확률이 5분의 3이고 2일 때의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10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 번째 학습지에 보면은 교과서 문제풀이라고 적어놨어요. 85페이지에 있는 1번,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있는 2번, 3번 딱 3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번, 3번까지 풀어보시고 여기에다가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시고 꼭 정리를 하시고요.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하여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고 풀이까지 적으라고 해요. 선생님이 만들어는 놨는데 만약에 이 세 문제를 풀어도 나는 감이 안 온다 하시는 친구들은 한 번 더 뭐 숫자를 변형한다든지 뭐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면 뭐 2개의 동전을 던진다는 식으로 변형을 해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자, 정리가 다 되신 분은 자, 뒤에 보충 문제 풀이에 선생님이 8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앞에 개념만 확실히 이해를 했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개념 정리하시고 교과서 문제 푸신 다음에
이제 보충 문제 풀이 8문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 문제 풀이는요, 선생님이 한번 요 문제 풀이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답 알려드리고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반드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수행평가에서는 에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번 포트폴리오 수행평가에서는 이 학습지를 얼마나 꼼꼼하게 자기 힘으로 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할 예정이니까 반드시 채워서 빈칸 없이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채워서 공부하시길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